네, 오늘도 독터뷰 아무 말 대잔치. 네, 벌써 몇 번째 편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은 랜드 서퍼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턴의 마술사라고 불립니다. 네? 턴의 마술사? 네, 턴의 마술사라고 불리고요. 난지 스케이트 파크에 가면은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난지 지방령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판타스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수를 원래 안 치고 좀 어색해서 박수 안 치고 막 그렇게 갔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박수 쳐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뭘로 유학을 왔죠? 스케이트보드 이거 네. 랜드 서핑보드 네. 타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신기합니다. 랜드 서핑 하나를 진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랜드 네, 서핑 맞죠. 타러 오는 딱 그 이유 하나로 서울에 엄청나게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각 모든 스팟에 가서 이렇게 턴의 마술사와 턴의 마술사를 비롯한 수많은 고수들에게 가르침을 청하며 마구마구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유망주죠. 위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쩌다 또 이렇게 서울에 또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잘 못 올라올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놀러 왔습니다. 이제 유학이 끝나고 이제 취업이 된 거군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유학 인생이 끝났네요. 그렇군요. 원래 또 유학한다고 또 전공을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취업하셨나요? 네, 다른 쪽으로 네. 하지만 뭐 휴가가 있으니까요. 휴가 때마다 이제 와야죠. 네. 서울에서 또 계속 같이 뵙으면 좋겠고 네. 저희들도 좀 부산 갔을 때 댁은 부산인가요? 그럼 계속? 이제 대구로. 대구로. 네. 대구도 또 유명한 스팟 아닙니까? 또 랜드서핑에서 강정보부터 해서 네. 그 두류공원인가요? 네, 두류공원에서도 네네네. 많이 타고 유라 그다음에 대구 스타디움 여기서도 많이 타더라고요. 부산에서 사시는데 잘 아시네요. 되게 많이. 대구도 많이 갔다. 그러시군요. 서울만 유학 가는 게 아니고 대구도 갔다 오고. 가보신 적 있네요, 대구. 가본 적 없어요. 가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뭐 기회가 되면은. 네. 하지만 난지가 제일 좋으시죠? 그쵸. 난지보다 대화가 더 대화. 대화. 난지 지방령으로 불리시지만 사실 대화에도 그만큼 계십니다, 사실은. 1순위. 네. 대화 1순위. 네, 맞습니다. 대화 1순위 된 지 지금 몇 년째 됐죠, 지금? 2년? 한 2년 정도? 됐나? 네. 네. 지금 총 몇 년 타셨죠,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한 3년 반. 3년 반. 네. 3년 반 정도. 아직 4년,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4년 차 아닌가요? 2017년 여름에 탔으니까. 이제 4년 차. 2021이니까 4년 차. 네. 4년 차. 몇 년 정도? 저는 이제 10개월. 이제 10개월. 네. 근데 진짜 빨라요. 천재. 네. 보드 아니, 천재. 지금 저희 주변에서 저희 때는 사실 경사면에서 탑 던치기 시작한 게 꽤 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거의 10개월 만에 경사면에 올라가서 막 탑 던치고 내려오더라고요. 저번에 그 1편에 나왔던 휴님도 10개월밖에 안 탔는데 그분도 막 36인치 롱보드로 막 탑 던치고 내려오고 막.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대. 이게 거대 빨대. 맞아요. 유학 다니면서 진짜 거대 빨대. 그게 또 이렇게 빠른 실력의 상승을 또.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같은 주제예요, 항상 지금. 왜냐면은 모두의 생각을 좀 다양하게 들어봐야지 이제 선택을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좀 더 정확하거나 아니면 자신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초이스할 수 있게 그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질문을 이제 여러 랜드 서퍼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스팟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스팟에서 즐기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초보자분이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죠. 저 랜드 서핑 보드 하나 살라고 하는데 어떤 보드를 사야 되냐? 과격한 거를 그러니까 과감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 네네. 또 안전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 근데 쨍님은 서프 스케이트로 시작했잖아요. 네, 세일디크. 맞습니다. 가장 극한의 네, 그쵸. 어려운 걸로 시작하면서 희열을 느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진님, 저번에 얘기했던 세진님 얘기한 네네. 것처럼 1편에 나왔던 세진님. 안정적인 거. 그건 무섭고 아예 나는 좀 이렇게 조금 안정적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재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본인 성향이 어떤 쪽이냐. 네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거 사고 싶다. 네,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은 카버 CX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버 CX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CX로 그냥 시작을 해라. 그 그렇게 말씀이시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카버사의 CX4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다이나믹한 재미를 추구하거나 과격함을 추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CX4. 아, CX4. 아, CX4가 좀 많은 게 해결되네요. 네, 왜냐면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CX4도 같은 CX4가 아니다. 네. 다 틀리다. 맞습니다. CX4에도 그 정비 상태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초기 세팅이라 그러죠. 네. 그 스팟에 가서 이제 초보자분들, 비기너분들 거를 트럭을 이게 살펴보면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근데 잘 안 꺾인다는 그쵸. 말씀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탈 정도가 되면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네. 서브스케이트라는 그 특성을. 네네. 근데 그분이 몸무게도 안 나가고 여성이고 힘이 약간 근력이 약해요. 그러면 좀 이걸 풀어서 낭창하게 타는 게 더 좋고 더 재미를 즐길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기본 세팅으로 나올 때 일단 좀 꽉 조여서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CX4도 그 그리싱이나 정비를 어떻게 했냐, 그리고 너트를 얼마큼 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트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은 본인이 아시겠죠. 되게 여태까지 나왔던 분들 중에서 안 해주셨던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뭐냐면은 이제 트럭을 이제 뭔가 권유는 네. 했었지만 트럭의 세팅에 대해서는 아직 네.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맞는 말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는 CX4, 똑같은 카버사의 CX4더라도 네. 판매할 때는 뭔가 기름칠도 덜 돼 있고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잘 안 꺾이고 거기 올라갔을 때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약간 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이나 무게 중심을 확실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가장자리에 엣지들을 확실히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만약에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이제 트럭을 조금 더 나사를 풀러서 헐겁게 만들고 네. 기름칠을 더 해서 더 마찰력을 줄여서 이제 더 많이 각을 꺾이는 각을 더 확보해서 타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 사람의 몸무게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의 신체의 특성도 있지만 보드 자체도 이게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할 때 이렇게 단정적인 거 있죠. CX는 어떤 느낌, C7은 어떤 느낌, 서브스케이트는 어떤 느낌 이렇게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스팟에 나오시는 게 네. 사실 가장 확실한 초이스를 할 수 있다. 아, 왜냐? 그랬어요. 방금 말씀하신 CX4들이 스팟에 나오면 여러 대 있습니다. 여러 대 있는데 어떤 CX4는 엄청 단단하게 쪼여 있고 기름칠이 안 돼 있고 어떤 CX4는 네. 기름칠이 잘 돼 있고 많이 풀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타다 보시면은 이제 더 감이 확실히 오죠. 아, 네.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출발이 산뜻합니다. 자, 그럼 어떤 보드로 한번 추천해 보실까요? 저는 보통은 저도 CX4를 많이 추천하고요. 근데 간혹 서퍼들 중에서 숏보드 타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서핑의 느낌을 진짜 받고 싶다. 네. 이러면 요우나 스무스타를 약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아,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제가 아는 동생이 저도 그 추천해달라 해서 CX4를 추천해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좀 낭창거리는 이런 그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요우를 결국 샀는데 저는 근데 저는 CX4 CX4를 사고 다른 걸 또 사세요. 네, 또 사세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사실 하나로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네. 이게 뭐 근데 트럭보다는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데크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안 하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30인치에서 한 33에서 34 사이. 저도 제가 처음 시작 보드가 29.5인치였는데 저는 결국 짧다고 느꼈어요. 남자 키 평균 키거든요. 175인데 발이 좁아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크를 이제 바꾸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너무 큰 보드를 사서 이게 힘이 안 들어간다든가 남성분들이 너무 작은 보드를 사서 그 스탠스가 안 나와가지고 그 불편함을 겪는 그냥 이런 부분만 해결하시면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쁜 보드
32에서 34 사이에 자기가 봤을 때 이쁜 보드. 스탠스가 안 나온다는 거는 결국 폼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폼이 중요하잖아요. 이 네. 랜드 서핑이라는 동작이 운동이 멋으로 예, 예. 멋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폼이 잘 안 나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스탠스가 안 나온다. 스탠스가 안 나온다는 게 그 어떻게 보면 무릎도 조금씩 숙이고 이래야 되는데 발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 자세도 좀 안 멋있고 네, 엉거주춤한 약간 네, 그런 엉거주춤. 느낌이. 예. 그 키 한 180 정도 되는 사람이 미니신즈 타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텐션도 잘 안, 스탠스가 좀 너무 좁으니까. 네, 180 정도 되는 외국 그 랜드 서퍼분들 미니 심즈 타는 거 봤을 땐 되게 멋있게 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 라이더가 네, 대단한 사람이 라이더가 대단하고 아, 네. 보드는 잘못이었고 네, 현실감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유튜브에나 존재하는 네, 얘기죠. 맞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우나 스무스타로 시작하신 분도 계셨다는 것처럼 네. 반드시 그 카버사의 뭐 물론 지금 추천은 이제 각자의 생각으로 카버사의 CX4를 추천하였고 다양한 세팅에 관련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처럼 이제 요우나 스무스타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은 그 요우나 스무스타로 시작해도 전혀 무리 없어요. 네. 보면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하는 그 단계 있죠. 네네. 올라가고 정말 보드를 처음 타보지도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부담감이 있으면 뭐 부싱 트럭으로 가면 좋겠지만 왜냐면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스케이트보드 그 파크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 한 20-30년을 스케이트보드, 스탠다드 스케이트보드 그걸 타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린서핑 보드 타면은 이거 한번 타봐도 되냐고 그래서 타면서 재미를 느껴요 또. 잠깐 한 5분, 10분 타다가 자기 보드를 다시 딱 타잖아요. 그러면 왜 이래? 이렇게 딱딱해. 자기가 20-30년 탄 보드를. 그렇죠. 이게 사람이 적응의 능력이잖아요. 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 짧은 순간. 맞아요. 그러니까 네. CX4를 타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싱 트럭이 아니라 시스템 트럭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고 타다가 어느 날 부싱 트럭 타면 이거 왜 딱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그런 경우를 또 유튜브에서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오리지널 스케이트보드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불파크에서 마치 랜드 서핑 하시는 분들이 타듯이 탑턴을 치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저는 그 경제에 전혀 발 뒤꿈치도 발 앞꿈치도 못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데 약간 들이밀고 계시지 않은가요? 아니요. 그쪽 경제? 네, 다른 아닌가요? 계열입니다. 다른 계열입니까? 네. 워낙에 턴의 맛을 써셔서. 네. 아무튼 이렇게 그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보드를 이렇게 조금 추천해 주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정작 그러면 본인은 어떤 보드로 내가 초보일 때 어떤 보드로 처음에 어떤 보드를 사서 시작해서 지금 어떤 보드까지 흘러왔고 나는 지금 이렇게 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처음 샀을 때 C7을 샀어요. C7 C 타이거 모델을 샀는데 한 29.5인치인가 29인치인가 그런 데는 모델을 샀는데 저는 카보에서 제일 비싼 모델 아닌가요? C 타이어. 네. 네, 가장 고가의 모델인데. 네, 저는 그 그림이 이뻐서 샀거든요. 그렇게 샀는데 저는 그 보드를 한 8, 9개월을 타다가 이제 이 스탠스의 좀 한계를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고 여유롭게 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 그 C 타이거가 몇 인치라고 하셨죠? 29.5인치. 29.5인치인데 좀 짧았다. 네, 너무 짧다고 느껴가지고 이제 아마존 무스라는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33인치 보드를 사서 그 데크만 바꿨어요. 트럭을 바꿔 끼워가지고. 원래 사용하던 C 타이거의 C7을 뽑아서 지금 말씀하신 네. 아마존에서 구입한 무스라는 데크에다가 꽂았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C7을 중간에 한번 바꿨었어요. 그 C7 트럭을 타다가 아는 분이랑 C7이랑 CX 트럭을 교체를 했어요. 네. 그랬군요. 그리고 5만 원 차이긴 한데 네.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C7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네, C7이 5만 원이 비싸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네, 바꿔가지고 네. 이제 제 주력 보드로 이제 타고 있죠. 그 보드를 아직까지 타고 계신 거군요. 그 아마존에서 산 그 무스라는 데크에다가 CX4를 네, 부착한 보드를 한번 올려놓고 한번 말씀을. 지금 이 보드인데 데크가 데크 사이즈가 무지입니다, 무지. 네. 네. 네, 완전 블랭크. 네.
뭐 이 데크 싸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약간 에어 쪽 관련된 기술도 좀 네. 진행을 해보고 싶으시다 했는데 네. 약간 데크가 그런 거에 좀 좋게 나온 데크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은 콘케이브 같은 게 킥 밟기도 좋고 여기 앞에 앞에. 걸기도 네. 노즈도 걸기 좋고 약간 그런 형태의 데크인 것 같고요. 이 컨케이브 어떠신가요? 지금 딱 되게 봤을 괜찮아요. 때. 근데 네. 저도 이 데크를 예전에 썼었는데 아, 쓰셨어요? 네. 아. 여기다 저도 똑같이 CX 달아서 썼었는데 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를 또 타보다 보니까 또 이거 또 다른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어떤 뭐 약간 좀 살짝 장점 같은 거 뭐 말씀해 주실 거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네, 네. 뒤에 그 테일이 조금 기존에 타던 랜섬보다 약간 더 올라가 있거든요, 살짝. 근데 또 이게 많이 조금 덜 올라간 것도 더 편한 느낌이 있긴 해요. 네네. 네, 그리고 왜냐면 보통 스탠스를 자꾸 이제 뒷발을 이쪽으로 갖다 대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데크를 탄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탑니다. 아, 약간 앞에를 더 높게 하고. 차라리 테일이 약간 더 낮아지게. 네. 아, 그러니까 스무스타가 자체가 네.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는 지금 이 라이저 트럭 위에다가 라이저 패드를 더 얹어서 얘를 네. 높인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네네네. 뒤를 빼고 앞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스무스타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스무스타가 약간 이렇게 아. 높게 나오죠, 앞에가. 아,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일자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맞춰놓고 막 재갖고 일자로 맞추는데 이렇게 타보니까 이거 되게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편하구나 이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평 관련된 병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 몇 분 계시는데 그거 네, 판타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타님도 수평 질환이 약간 네. 있으셨군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이번으로 지금 충분히 즐기고 계신 상황인데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산에는 어떤 스팟 조금 다니시나요? 영화의 전당이나 요즘 새로 생긴 카페 바인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지하에 이제 스팟이 기물들을 들여놨거든요. 거기를 이제 자주 가고 있어요. 바인이란 카페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카페, 실내 파크고. 네, 실내.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약간 규모나 뭐 약간 타시기에 뭐 약간 어떤 느낌이셨나요? 규모는 솔직히 작은데 그 부산에는 파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유일한 파크. 유일한 실내 파크. 유일한 실내 사람 엄청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일한 실내 파크는? 유일한 실내 파크는 아닌데 그 모노루가라는 실내 파크가 하나 또 있는데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는 너무 비싸요. 입장료가. 조금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우시구나. 네,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거기는 그냥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쉽게 탈 수 있으니까. 바이는 그러니까 약간 입장료보다는 카페에 가서 그냥 네, 음료로. 음료 한 잔 마시면 밑에 실내 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타는데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좀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창원도 갔다가 김해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원정을 많이 다니죠 이제. 바인 카페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 실내. 모노루가라는 곳은 그러면은 아무튼 입장료가 있는 만큼 또 규모가 크다거나 약간 그런 건 없나요? 규모는 진짜 크고요. 네. 봤을 때 1.8m 커터 있고 하프도 한 1.5m짜리 2개 정도 달려 있고 그 밖에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는 이런 레일이나 펌박스 같은. 네, 약간, 펌박스 네. 이런 게 엄청 많아서 그렇군요. 입장료 받을만 하네요. 말씀 들어봤을 때. 받을만 한데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좀 비싸지 않나? 네, 각자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약간 좀 제대로 가서 빡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노루가 가시고, 네. 오늘은 좀 지갑이 약간 얇다 느낌 갈 때는 이제 바인 가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여유롭게. 네, 맞죠. 약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바인이 좋은 게 랜서핑 전용. 네, 다른 전용. 스케이트보드 랜드서핑이 전용이군요. 못 들어오고. 전용입니다. 거기가 또 특이한 게 이 하프 느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거기 올라가는 길이 웨이브로 돼 있어가지고 좀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약간 파도 흉내를 좀. 네, 내는. 파도 흉내를 좀 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그런 스케이트파크 두 군데 그리고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영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평지 위주로. 네, 평지 마치 위주의 이제 기술 연습할 때. 그 서울에서는 반포 달빛 광장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모이시는 네. 약간 그런 스팟인가 보죠. 그렇군요. 부산을 저희도 그 사진으로만
마침 또 저희 둘 다 가보질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진으로 항상 접하고 형 지금 판타님 말씀도 들어보면은 뭐 사진 바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 진짜 기회 되면 저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놀러 가보고 싶고 근데 어차피 또 대구로 이동을 하신다니까 네. 대구도 좋은 데 많잖아요. 대구 좋은 데 네. 많다고 들어서 네. 이제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아 기대가 네.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희 판타님의 라이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을 네네.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덕후입니다. 그래서 덕후. 본인 힘으로 직접 본인이 더 크다. 네, 덕후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이 이야기도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친구가 이제 카보보드라는 게 있다. 그래갖고 타보자.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르고 그냥 타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살짝. 그때 탄 게 C7이었고요. 그 스냅퍼라고 되게 작은 거. 근데 그때는 그게 작고 큰 개념이 없었고 그냥 난생 처음 타본 거니까 재밌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스냅퍼가 카버 스냅퍼인가요? 네, 카버 지금 스냅퍼. 말씀하시는 네. 거는 요 스냅퍼가 네, 또 아니라 있잖아요. 옛날 카버 스냅퍼 네네네. 조그만 거. 아 카버 스냅퍼 C7. 네. 그거 29인치인가요, 걔도? 그거 더 짧을 거예요. 20. 아무튼 30인치보단 짧죠. 네, 훨씬 짧아요. 네네. 27인가요? 그럴 거예요. 되게 아, 근데 어쨌든 그러고 네네. 나서 이거 사야겠다. 재밌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산 랜스핀 보드는 C7이었어요. 프로테우스. 근데 옛날이죠. 근데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C7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왠지 이게 좀 비싼데 왠지 이게 좀 멋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과학 기술이 들어간 것 뭔가 같아. 이게 단순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타고 즐기다가 나중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게 또 카페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처음에는 혼자 그냥 가서 상암 물특급 공원에서 열심히 탔죠. 재밌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랑 좀 많이 마주쳤었습니다. 네, 우연히 마주쳤는데 네, 제가 스웨이테크 타고 오르막길 오르고 있었고 이 형은 그때도 턴에 맞을 수 없게 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빠져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발동되면서 막 관심, 막 호기심, 매력, 막 이런 것들이 막 안에서 막 꿈틀꿈틀 되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다른 보드는 어떨까. 근데 이제 뭐 제가 그걸 다 사서 막 일부러 해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같이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에 나가고 한번 타보고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샤이해갖고 이제 좀 한참 동안 혼자 타다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혼자 타다가 한 3개월인가? 그리고 중간에 한번 넘어져갖고 갈비뼈가 나갔어요. 아이고. 근데 그건 랜서핑 보드 타다가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그 2바퀴짜리 휠. 립서프라고 있습니다. 립서프. 그거를 완전 초보 때 네네. 잘 모르고 타다가 이제 부상당해서 그냥 넘어졌어요? 아니면? 네, 그냥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 옆구리도 넘어져서 그래갖고 쉬면서 또 랜서핑만 계속 보다가 완전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스팟 가서 다른 분들 보드 타보고 근데 궁금증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자꾸 이게 자꾸 뭘 사게 되더라고요. 트럭도 사게 되고 뭘.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프로테우스인가요? 프로메테우스? 프로테우스. 프로테우스 C7만 계속 타고 계셨던 상황인가요? 그렇죠. 립서프 타다 다칠 때까지도? 그러면?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정리하고 차에 그냥 보드는 4개 갖고 다니거든요. 그냥 4개만 갖고 다니고. 제일 많을 때 몇 개였습니까? 보드가? 갖고 다닐 때요? 네, 제일 많을 때. 처분하기 전에 제일 많을 때. 그러니까 데크를 세보니까 거쳐간 게 한 40개? 40개? 근데 저는 또 이거를 사면 이제 막 구멍을 내고 커스텀을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걸 맞습니다. 또 순정이 아니라서 중고로 팔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필요하신 분, 나보다 저분이 타면 더 잘 맞겠다 싶은 분한테 드리고 그냥 나눔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눔이 진짜.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또. 사실 저는 데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많잖아요. 기본 많으니까. 안 주시는데 가끔 부싱은 엄청나게 얻었었습니다. 제가 부싱을
지금 판타 형이 저한테 준 부싱 2주먹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요? 지금 4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아, XRKP? 오렌지 부싱 이런 거 카보 부싱도 엄청 주셨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나눔을 엄청 하시고 진짜 40개가 자 본인이 샵을 운영해서 데모보드를 운영하지 않는 한 개인이 40개를 써보기 쉽지 않지 않은가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스케이트보드 데크도 있고 다 따졌을 때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크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쉐입에 따라서 완전 다르니까. 그리고 뭐 트럭은 뭐 웬만한 거 막 해보고 하는데 막 구하기 엄청 어려운 거 빼고는 거의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아직도 이제 못 타본 것들이 좀 있죠. 네. 근데 그거의 궁금증이 아직도 계속 있어요. 네. 새로운 거 나면 또 타보고 싶고. 비록 지금 다 그 수많은 보드들을 처분하고 한 4개만 남기셨다고 네. 했죠. 그 4개를 남기셨지만 뭐 앞으로 또 뭐가 나오면 또 신제품 나오고 그러면 또 그렇죠. 궁금해서 얼마든지 추가하실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뭔가 그냥 이제 컴플릿 하나만 제대로 타고 뭐 그 휴님 같은 경우 1편에 나왔던 휴님 같은 경우 장비 탓하지 말고 네 실력을 탓해라. 그 시간에 연습이나 해 이놈들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거고 하나하나 다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한 번 태어났는데 지금 시간 아깝게 다 경험도 안 해보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지금 약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가서 지금 주력으로 타고 있는 모델은 정작 주력으로 지금 스무스타 토레도 77 토레도 하고요. 톨레도 77은 컴플릿인가요 그러면? 아 컴플릿하고 이제 약간 변형된 거 두 가지로 타고 있고요. 그리고 CX CX에다가 데크는 요 데크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변형 톨레도 77, 순정 톨레도 77, 네. 요 데크에 데크가 CX, 네. 트럭이 CX. 근데 순정도 완전 순정은 아니에요. 조금 톨레도 77도 약간은 만졌다. 네. 네, 그럼 한번 그 보드를 갖다 놓고 한번 네. 살짝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먼저 뭘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그럼 여기 저 순정 톨레도 77을 먼저 한번. 네. 네. 이게 변형이고요. 이게 변형인가요? 이게 순정처럼 생겼는데 변형. 왜냐면 이게 네. 이걸 처음에 산 데크인데 네. 뒤에가 많이 이렇게 갈려져 갖고 잠깐만요. 그럼 얘는 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톨레도 77입니다. 이게 톨레도 77인데 네. 얘가 순정인데 예. 지금 우선 커스텀은 이거 색깔을 칠하셨네요. 네, 그런 이거 거죠? 시트지 붙인 거예요. 시트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트럭 자체가 순정이라는 얘기죠. 부싱까지. 그리고 네네. 휠만 다르지 순정. 그리고 뒤에가 라이저 패드가 네. 약간 한 칸을 조금 낮췄어요. 라이저 패드는 한 칸 낮춘 네. 상태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이저 패드는 한 칸 네. 낮추고 휠은 이걸로 바꾸고. 이거 휠은 카보에서 나온 지금 단종된 모델인데 네. 이게 그린색으로 나온 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예전에 사이즈가 네. 65mm로 나온 건데 이 휠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단종시켰을까? 70mm도 그렇고. 그럼 이 바퀴가 달아버리면 더 이상 이 휠을 쓸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달아서 제가 볼 땐 거의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원래 65mm로 나온 거 작은 건데 더 달았는데 거의 이거는- 60mm 이하로 보이는데요, 지금? 지인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냥 휠만 저는 스무스타 순정휠 타다가 그것도 좋지만 근데 또 이번에 또 다르게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휠이요? 예. 이번에 나온 건 또 경도를 낮춰서 원래 83A인데 78A로 나오더라고요. 검은색은요. 휠이 더 부드럽게 네, 나왔대요. 부드럽게 네네. 경도가. 그리고 그냥 뒤는 낮추는 이유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조금 낮은 게 좋더라고요. 낮으면은 뭐가 좀 더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은 건지. 왜냐면은 이거를 타보면 사람마다 취향이겠지만 벤 콜린슨이라고 아시죠? 네. 벤 네, 콜린슨은 벤 콜린슨.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스무스타 라이더였죠 원래. 그렇죠. 그분이. 스무스타 라이저. 네네. 이거 라이저가 원래 2개가 붙어 있거든요. 아. 하나만 끼고 타시더라고요. 아. 근데 막 휠바 자국이 여기에 막 엄청나게 타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고 그냥 높이가 이것도 딱 봐도 그렇게 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앞에가 좀 올라가 있죠. 음. 근데 이게 이거는 그러면 그냥 취향이다. 취향. 네. 취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취향이고 그리고 네. 뒤에 앞에가 높으면 이 앞을 드는 플레이 할 때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뒤에 뒤를 낮춰서 네. 이제 킥을 밟는 플레이들을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뒷중심 앞발보다 뒷발을 중심으로 많이 가면서 이제 자꾸 들어주는 네. 거 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군요. 많은 랜더스파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네. 5대5 중심으로 타시다가 이제 각종 트릭을 구사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킥을 활용한
뒷중심으로 이제 턴을 돈다던가 그런 네네. 것들을 많이 구사하시는데 네네. 그런 걸 할 때 여기 라이저 패드를 약간 낮추니까 네. 사실 이만큼 높여져 있으면 이만큼 들어야 되는데 낮춰져 있으니까 이만큼만 들면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네, 제가 그냥 막 말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타다 보면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네. 뒤에를 밟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평행이라고 생각하면 앞발하고 뒷발을 놨을 때 뒷발이 더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테일이 올라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똑같다고 약간 그래도 낫네요, 뒤에가. 그렇죠. 이게 올라가 있으면 사람 몸이 약간 이쪽으로 앞으로 쏠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낮추면은 약간 뒤로 쏠 수. 뭐 저희끼리 막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거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네, 제목이.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휠바는 휠바 말씀은 이 라이저 패드가 높으면은 이 라이저 패드가 높으면 바퀴가 높아지겠죠. 그럼 얘가 꺾여도 이렇게 막 꺾여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여기에 안 닿아요. 얘가 높으면은. 근데 요걸 낮추면은 이 바퀴가 여기에 닿을 확률이 높다. 네, 그걸 휠바라고 합니다. 네, 휠바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닿으면은 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네. 고속이나 이럴 때는 휘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순정에서 라이저 패드를 낮추고 바퀴만 카버로 네, 바꿔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얘는. 그렇게 타고 계신 보드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스무스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건데 이거는 나중에 데크가 달아서 새로 샀는데 뒤에가 너무 작고 다니까 네. 이거 가드를 댔고요. 테일 가드를 댔고 네네. 얘는 저기 그러니까 네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킥을 밟아서 땅에다가 이거 테일을 끄는 네. 그런 트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달아서 네. 지금 데크를 한번 교체하신 거고 그렇죠. 네 이게 또 달아버릴 것 같으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가드를 치신 네. 네네네. 너무 닮으면 아까우니까 이거 나무가. 그렇죠. 이게 그리고 소모품이긴 하지만 이게 또 고가다 이거는 보니 똑같은데 뒤트럭만 카버 CX 그러니까 카버 뒤트럭은 다 똑같죠. 네. 카버 뒤트럭을 끼운 거예요. 얘는 카버 디트럭을 꼈군요. 네네. 그리고 라이저 패드를 한 장도 되지 않았나요? 네. 보면? 예. 그래도 힐바가 안 나기 때문에 됐죠. 그렇군요. 얘 같은 경우는 왜 그 순정 디트럭을 쓰지 않고 네네. 카버 디트럭으로 교체를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직접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 그 카보 디트럭의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쫀쫀한 네. 느낌. 네. 또 XRKP랑 다른 또 부싱을 어떻게 쓰냐인데 순정 부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카버 순정 부싱 예, 말씀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XRKP를 쓰더라도 순정 부싱, 카보 순정 부싱을 꼈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밀러사의 XRKP라는 부싱 트럭을 쓰더라도 네. 부싱만은 네, 그 안에 있는 카버를 들어가는 고무 그 네. 부싱만은 카버사의 것을 네, 쓴다. 네, 네. 그래서 그 쫀쫀하고 그 탄성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딱딱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각을 줄 수 있고 네. 이런 쫀쫀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로 된 파크 같은데 대화나 이런 데서 많이 타고요. 저 까만에 쟤는 이제 난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대화볼파크 같은 데서 많이 탄다고 하신 그러니까 좀 더 순정에 가까운 네. 그 톨레도 77 스무스타는 이제 대화파크 같은 경우는 난지랑 다른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면이 이어진다 계속. 네. 네. 난지는 가다가 면이 어차피 끊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네. 더 있는 게 이거는 네네네. 검은색 운동화를 신으면 까먹고 타고요. 중요하죠. 밝은색 중요합니다. 운동화 신으면 이걸 타는 편입니다. 네. 저거 두 장 올려놓고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그냥 깔맞춤. 네, 여러분 깔맞춤 중요합니다. 네. 보드도 깔맞춤 하신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거 중요하죠. 네. 아무튼 면이 길게 이어져서 면을 이렇게 긁고 다닐 수 있는 데서는 약간 순정 톨레도 77 탄다. 그리고 이제 난지처럼 이제 한정된 면에서 드랍인이라고 하죠. 드랍인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한 가지의 기술을 하고 다시 바로 내려오는 약간 그런 진행을 하실 때는 뒤에를 카버로 바꾼 트럭. 네, 뭐 그냥 약간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네. 이용을 하고 계시다. 네. 네, 즐기고 계시다.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저번에 나왔던 그 레옹님도 그 홀리톨레도 그 스무스타의 홀리톨레도 데크에다가 뒤트럭을 XRKP로 네. 개조를 해서 네. 그렇게 타시더라고요. 네.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네. 그랬더니 약간 안정적이다. 순정보다 이게 더 안정적이고 턴할 때 뭔가 단단하게 잘 받쳐준다. 약간 그런 말씀은 살짝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네. 뭐 네, 어떤가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무스타 기본 원래 순정 디트럭도 부싱이 새 거고 네. 그거를 너무 많이 조이면
이게 부싱이 찌그러지면서 상하거든요. 네. 시간이 그래서 오래 한 1년, 2년 넘게 탄 맞습니다. 걸 타보면 많이 흐느적대요. 근데 이제 또 새 거를 타보면 이거 다르네. 안정적이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 상태에 따라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톨레도 77의 이제 좀 네. 장기간 유저로서 저도 부싱이 그렇게 네. 금방 이렇게 눌리긴 하는데, 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이렇게 부싱이 눌리네 뭐 장비의 결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저희가 말한 아까 뭐 다른다 데크가 뭐 부싱이 다른다 이런 게 어차피 다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랜드 서핑을 즐기다 보면 이런 소모품을 네. 항상 갈고, 네 항상 정비하면서 네. 이게 일상화가 돼야 되고요. 저희가 그 제품이 뭐 결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네. 다양한 모델을 그렇게 좀 재밌게 잘 즐기고 계셔서 네. 아닙니다. 자 하나 더 있죠. 이거 카버 CX인데요. 네, 카버 CX4에다가 데크는 요우의 요 스냅퍼. 요우의 스냅퍼. 카버의 스냅퍼 말고 요우의 스냅퍼.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테일가드가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네. 네. 이것도 테일가드 됐고. 네.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니까. 네. 네. 왜냐면 데크가 가깝잖아요. 데크 아깝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데크를 40개씩 사용하신 분도 데크를 이렇게 아까우시는군요. 왜냐면은 이제 그냥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안 타는 데크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어떻게 해도 되는데 이제 그쵸. 요거다. 이제 요거 정말 좋다. 맞습니다. 즐겨찾기 하는. 이게 고르고 고른 그 40개 중에 살아남은 지금 3개 아닙니까, 이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좀 어떤 때 이거- 주로 타시나요? 이 CX4? CX4는 뭐 일단 평지에서 탈 때도 제일 많이 타고요. 그리고 뭐 파크에서도 타고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시스템은 앞에가 많이 낭창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좀 힘든 기술 같은 네. 거 연습할 때 예를 들어 뭐 알리라든지 네. 뭐 알리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 기술. 네. 연습할 때 얘가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꺾이는 게 그래도 낭창하게 타거든요. 네. 그거 할 때 타고 그리고 제가 또 나눴던 그때 스팟에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했던 건데, 저도 시스템 트럭으로 공중 기술을 연습하는 게 좀 꺼려져요, 저는 사실은. 시스템 트럭은 얘보다 좀 더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왠지 맞물리는 기계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리하면은 얘가 이렇게 부웅 떴다가 이렇게 찍잖아요. 찍을 때 왠지 시스템 트럭은 좀 더 잘 고장 날 것 같고 네. 고장 나면은 시스템 트럭이 얘보다 더 비싸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구조상 시스템 트럭이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또 풀리거든요, 조금씩. 기계 아무래도. 근데 얘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얘는 왠지 들었다가 찍어도 좀 시스템 트럭보다는 네. 덜 고장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그런 거 막 좀 뭔가 네. 좀 막 해야 될 때는 얘를 사용하게 되고 아낄 수 있는 상황에서만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고, 좀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럼 요거 세 개가 지금 지금 가장 주력 보드로 사용하고 계시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 네. 이왕 여기서 이어가는 김에,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타고 계신데 앞으로는 네. 지금 뭔가 추구하시는 라이딩의 방향이나 네. 아니면은 그런 방향을 위해서 보고 있는 네. 앞으로 구입할 것 같은 보드나 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최신의 저게 요우에서 트럭이 좀 바뀌어서 나왔죠. 메라키라는 트럭. 네.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한번 타보고 싶고 또 어떤 데크. 부분 때문에 타고 왜냐면은 기존의 요우에서 좀 달라졌어요. 경량화됐고 또 이제 예전에는 트럭을 시스템하고 따로 있었는데 붙였는데 이번에는 일체형 그냥 이 뭐라 그러지? 이 행어만 그냥 끼게 나왔어요. 그리고 스로스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요거랑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아.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경량화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뭐지 시스템이 이렇게 맞물리는데 이 밑에를 없애버려서 이게 허공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게 풀리거나 이러면 이 면끼리 닿는 성질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꺾었을 때 여기 자국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 안 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일단 가벼운 거. 이렇게 붙어 있던 게 네. 요만큼만 붙어 있으니까 네. 좀 닿는 면이 적어져서.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안 타봐서 하지. 네, 그냥 추측입니다. 네, 추측이고. 저희 추측하려고 나온 거예요. 네. 여기. 괜찮아요. 네. 그거보다도 데크. 네. 데크가 좀 아쉬운 게 음. 조금 카버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쉐입 아까 위즐님 거랑 이런 쉐입도 이게 쉐입도. 이게 네. 보통 쉐입 그러니까 좀 30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많은데
이것도 32.5인치거든요. 근데 좀 33, 34, 35, 33, 38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쉐입으로.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왜냐면 외국에 있는 보더들은 굉장히 긴 데크로 이런 랜서핑 같은 기술 구사를 잘 하거든요. 네. 뭐 스탠스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넓어지면서 낮아지고 그런 네네. 것들이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저희 나라보다 약간 좀 외국에서는 좀 더 긴 보드로 그 네, 똑같은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랜드 서핑을 똑같이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브라질 쪽에서는 브라질. 그러니까 랜서핑 트럭으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스케이트보드나 롱보드 트럭으로 네. 그 난지나 어떤 더 깊은 경사에서 서핑처럼 타는 네,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분들은 우리처럼 이런 트럭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케이트보드 트럭이나 롱보드 트럭을 갖다가 엄청 긴 데크로 엄청난 기술을 네, 구사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좀 있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가슴에 야수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네요 지금. 야, 누가요? 판타님. 아니요. 그렇게 막 와일드한 거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큰 보드로 또 이제 슬라이드를 하면 또 엄청 와일드하잖아요. 그냥 보고 막 와 멋있다, 네,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지만 뭐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도 언젠간 되겠지. 네. 제가 잠깐 마음속에서 야수를 본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게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전제일주의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턴도 워낙에 부드럽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네, 안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볼 때도 정말. 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야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위주님은 네. 앞으로 약간 좀 계획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리고 있는 보드가 있다거나. 전 노리고 있는 보드는 딱히 없고요. 그냥 데크만 좀 교체하고 그다음에 각 브랜드별로 저는 보드를 한 개씩 가지고 있고 싶거든요. 아, 네. 약간 뭐 어느 날은 요우 타고 어느 날은 카보 타고 어느 날은 스무스 타고 약간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냥 살려고 하는 보드는 그냥 일반 스케이트 보드를 그냥 하나 사서 에어를 뛰기 위한 좀 알리나 원에리 이런 걸 좀 연습하면서 혹시 다음에 왔을 때 난지나 대화 같은 데서 에어를 이제 뛰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저는 뭐 딱히 뭐 노리는 보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노리는 보드는 없는데 다 갖고 싶다. 네, 한 개씩은 네. 다 가지고 있어야지 네, 네, 약간 뭔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 잠깐 따로 만남을 가졌었는데 저희 지금 랜드 서핑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존경하시는 분이 딱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있대요.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판타 형님이시더라고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닮고 싶은 네. 사람 딱 네, 네, 네 네, 분을 네. 제가 뽑았었어요. 네, 네 분을 딱 뽑았는데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주님의 지금 눈빛을 보면서 야수를 봤습니다. 방금. 빨아먹으려고 이제 빨대로 이제 네, 타시는 거 보면은 약간 지금까지는 야수 느낌보다는 되게 테크니션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가볍게 착착착 하는. 아니, 저는 야수를 봤어요. 아, 야수를 보셨네요? 아, 그렇네요. 아, 네. 아무튼, 존경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판타 형님의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판타 형의 길을 따라서. 보드를 아이고. 40개씩 사고. 위주님은 달라요. 나 보드를 다 완전히 가져야겠다. 정말 너무 천재, 보드 어. 천재.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지금 이거 생각보다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덕후. 네. 그래서 막 네. 사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네. 그냥 하나하나 천천히 가는 스타일인데 위주님은 아, 빨리빨리 쭉쭉. 그렇군요. 아, 맞아요. 10개월 만에 탑턴을 치고 벌써 난리가 났으니까. 아, 저는 뭐 2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아무튼, 앞으로도 약간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사면 위주의 그런 트릭들 위주로 가다가, 네. 이제 공중기까지 한번 섞어보겠다. 네, 약간 공중기까지.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에어리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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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혹시 그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이렇게 즐기고 오셨는데 4년? 10년? 4년 10년이래. 4년 10개월. 10개월. 네, 4년 10개월 동안 이제 굉장히 이 씬에서 랜드 네. 서핑을 이제 랜드 서핑이라는 문화를 다루고 있는 이 씬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몸을 담고 이제 즐기고 계신데 뭔가 좀 이 씬에 대해서 이런 거는 혹은 아니면 이런 거는 좋더라. 아니면 혹은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더라. 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자체로 이 씬이 이렇더라. 저는 그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갑자기 네, 매운맛이 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 서퍼 분이 제가 저 타는 걸 보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뭐 그렇게 타면 안 된다. 아, 서핑처럼 타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이게 랜드 서핑 보드지만 그냥 이 분야를 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걸로도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할 수 있고 이걸로도 롱보드 기술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너무 그분은 그 서핑 기술을 연습해야 되는 보드니까 서핑 기술만 연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각자의 취향에 맞게 가는 길이 따로 있는데 그걸 좀 존중해주고 서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냥 이런 방법 어떻니 저런 방법 어떻니 약간 그냥 순하게 얘기하는 게 네. 맞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또 위주님도 그분의 취향을 존중하시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아, 네, 전 그쵸? 존중하죠. 그러면 저희 카메라 바라보시고 그분께 한 말씀 한 말씀. 네. 아, 그거까지는 좀 힘드십니까? 네 그런 것까지는 힘들고 네. 그냥 제가 아무튼- 대신할까요? 아무튼 위주님도 그 서퍼님의 취향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음에 보면 위주님의 취향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판타님은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도 정보 사실 저가 이제 덕후니까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정보들을 막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선 경험자 보통 우리가 이제 스팟에서 뭐 레슨비를 내고 배우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동료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먼저 시작했을 뿐이고 더 많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니까 성 경험자들의 얘기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도 누군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그냥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정보가 다 맞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다 각자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낀 느낌하고 다른 사람이 느낀 느낌하고 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정보나 어떤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들을 때 많이 듣고 수용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열려 있고 어떤 얘기를 하나 뭐 서핑을 잘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보고 내가 해보고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누가 그랬는데 이거는 이렇대더라. 근데 그거를 확정지어서 야 이건 이런 거야라고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네. 저는 그런 거를 궁금하니까 직접 해보니까 그때 들었던 얘기가 이게 아니네. 그리고 웃긴 거는 제 자신이 가졌던 확신도 깨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과학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가 맞습니다. 사실이지만 그 이론이 언제 깨질지는 모르고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되 좀 자기가 직접 해보고 또는 그리고 내가 지금 확신을 가졌더라도 이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좋은 것 같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재밌게 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재밌어지려면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도 말을 해놓고 이불킥을 합니다, 결국은. 네. 본인도 말해놓고 1년 지났더니 그때 내가 말했던 거 그거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이불킥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말을 안 하고 살면은 그럼요.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또 서로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때 이불킥할 만한 얘기를 했었네, 하하하 하면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웃어 넘길 수 있는 약간 그런 여유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또 이제 여유가 없어지면은 거봐라, 네가 말했던 그거 아니잖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좀 피곤해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좀 여유를 가지고 스팟에서 만나면 웃는 얼굴로 함께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은 약간 이렇게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또 이런 주제 아직 날씨가 추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대구 가시면은 또 다시 모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그렇죠. 네, 위주님 부산에서 올라와서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계시는 랜드서퍼 분들도 혹시 서울 올 일 계시면은 뭐 이제 DM이라도 한번 보내주시면은 약간 이런 자리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두 분 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색하지만 저희 이게 또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니까 저기 카메라 바라보면서 다 같이 셋이서 맞춰가지고 손인사 한번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편도
다음 편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 와, 진짜 끝까지, 이 카메라 바라보고 끝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은 또 두 분이 처음이세요. 다들 어색해서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 내가 오늘 좀 근데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지금 원래 사실 몇 번 끼어들어갖고 더 막 뒤집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어. 근데 나는 내가 너무 말 많이 한 것 같고. 아니야, 형이 많이 한 거죠. 형이 많이 얘기 안한 것 같아갖고. 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야, 부담되더라고요. 괜찮네. 아니 원래 이렇게 말 조그만 사람들은 후회가 없고 말 많은 사람들은 그런가? 후회가 엄청 입을 많아. 킥 까는 저는 뭐